내일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가장 험난한 내외 여건 속에서 출범했지만 새로운 미래의 주춧돌을 놓는 1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우리 경제가 대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또한 한반도 주변에서는 북핵 위기가 심각해짐으로 인해서 국가 안보 위기를 직면해 왔었고, 미중 신냉전에 따른 지정학적 위기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가 오면 여야가 힘을 합쳐 공동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대선 결과에 사실상 불복하며 다수 의석을 악용해 국정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러한 최악의 내외 여건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단순한 대중 처방이 아니라 산업의 기본 틀을 바꾸기 위해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백신, 미래형 이동 수단 등등 국가 전략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K-칩스법을 추진했습니다. 노동개혁은 산업 대전환을 위한 또 하나의 필수 요건입니다. 기존의 낡은 노동법제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체계와 노동체계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노사법치주의 확립과 노동유연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최대 치적은 한미동맹의 복원과 한일 외교의 정상화라 할 것입니다. 북핵에 대한 근본적 억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강력한 한미동맹과 견고한 한미일 삼각혁명만이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워싱턴 선언은 제2의 한미 상호방위 조약으로서 핵 협의 그룹을 통해 북핵 희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 여당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역동적 경제, 모두가 행복한 사회 등 6개의 국정 목표의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5월에는 한미일 삼각외교가 마무리되는 만큼 이제는 경제와 민생의 회복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쉽지 않은 한 해가 전망되지만 하반기에는 반전의 계기를 반드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난 1년처럼 윤석열 정부를 계속 성원해 주신다면 더 빨리 경제와 민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원내대책회의 후에 우리 바다 지키기 검정 TF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가 열립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우려가 큽니다. 더욱이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정치적 목적으로 근검낭설과 괴담까지 퍼뜨리는 세력이 있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당은 괴담이 아니라 과학과 사실을 바탕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고자 검정 TF를 발족시키기로 했고, 오늘 임명장 수여식과 함께 근본적인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지난 주말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양국 정상이 한국 전문가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외교부가 5월 23일과 24일에 시찰단을 파견하기 위해 국장급 협의 일정을 잡는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IAEA를 제외한 국가 단위 검증은 거부해 왔지만 이번 합의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IAEA 검증단의 일원으로서 검증에 참여왔던 것에 더해 독자적인 검증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더 커진 것입니다. 우리 검정 TF는 이러한 정부 차원의 노력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서 더욱 꼼꼼한 눈으로 이 문제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는 데 있어서는 조금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검정 TF가 모든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 최선의 대책을 세우고 그럼으로써 과학이 괴담을 이기는 선례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안을 통해 한일 정상의 셔틀 외교가 복원되고 한일 관계 정상화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에 앞으로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 외에도 반도체 공급망의 구축, 첨단 산업에 대한 공동 연구,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등 많은 생산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양국 정상이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기로 한 것도 의미 있는 합의입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 중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반성이 없었다는 점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1998년 김대중 오부시 선언의 개성을 명시적으로 표명한 것 등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에서 전향적인 해법을 제시했을 때보다 진전된 입장 표명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북핵 위기 앞에서 이제 두 세대에 걸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G7에 버금가는 국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주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선의에 기대는 평화쇼가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정부 때 똑똑히 보았습니다.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의 직면에 오직 한미일 안보협력만이 우리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사의 발목을 잡혀 우리의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한일 양국이 미래로 향해 걸어가면 언젠가 과거도 함께 완전히 공유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민주당의 도덕적 회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가난한 정치인처럼 행동하면서 60억 상당의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었던 그 위선에 국민들이 아연 실색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파탄만이 아닙니다. 자금 출처 의혹과 내부자 거래 가능성, 입법 과정의 이해 충돌 등 실정법 위반의 혐의도 있습니다. 매일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20곡에도 아니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 프레드입니다. 진실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검언을 상기하기 바랍니다. 오늘 내놓을 해명에서는 핵심을 비껴가지 말고 진실의 전체를 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치권 전체도 이번 사태의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국회의원의 윤리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법률적 보완에 즉시 착수해야 하겠습니다. 네, 당 정책위는 어제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남은 4년간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사진전, 다시 경제다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에 힘입어서 문재인 전 정권의 5년 동안 무너져 내린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전 정부 잘못된 국정 운영을 정상으로 바로잡고 무너진 시장 경제를 되살리며 미래 먹거리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빗나갔던 외교 정책도 바르게 되돌리고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삼고로 고통받는 서민 경제 부담을 덜어드리면서 함께 잘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남은 4년은 역시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민생을 살리겠다는 각오로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뛰고 또 뛰어야 합니다. 2년차를 맞이하여 우리 국민의힘은 산적한 국정 현안을 풀기 위해 정책 드라이브를 과감히 걸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3대 개혁과 관련해서는 노동개혁에 우선 집중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공약을 배격하고 맞춤형 정책으로 지원이 절실한 분야를 챙기면서 재정 건전성을 놓치지 않는 적정선을 찾겠습니다. 돈 봉투가 아니라 민생 봉투, 즉 정책 봉투를 열심히 찾겠습니다. 국민께 책임 있는 정책을 열심히 찾겠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의 답방으로 한일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지난달 한미 양국의 신뢰와 우정이 강화된 데 이어 이제 한일 관계도 본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비정상 외교로 무너졌던 국익이 정상화되고 있으며 한일 양국이 더 이상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안보와 경제,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됐습니다.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날로 진흥화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해상 환적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한미일 찰떡 공조는 필수입니다. 빠르게 재편되는 세계 경제 질서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한 반도체 공급망 구축 공조와 첨단 산업 과학 기술 문화 교류 협력 강화는 양국이 서로 윈윈하는 길을 열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일본이 한국 전문가로 구성된 시찰단을 받아들이겠다는 점은 성과로 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에 입각한 과학적인 분석으로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후쿠시마 괴담을 잠재우고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이루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면 교류가 더욱 활발해져야 합니다. 올해 한일 간 인적 교류가 3개월 만에 20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하는데 코로나 이전인 지난 2019년 한 해 800만 명이 오갔던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정권이 노저편을 외쳐대며 죽창가를 부르는 사이 일본은 가깝지만 먼 나라가 되었는데 이번 한일 셔틀 외교를 계기로 양국의 신뢰가 쌓여가는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죽창가가 아니라 희망가를 불러야 할 때입니다. 한일 셔틀 외교의 복원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양국 간 풀어야 할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당 정책위도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정책적 뒷받침을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회의 전에 프린트 해온 것입니다. 내일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입니다. 그런데 네이버 포털을 뉴스를 치면 윤석열 키워드를 치면은 관련도 순으로 기사를 보면은 첫 기사가 한겨레 신문 기사 모든 국민을 유죄와 무죄로 나눈 윤석열 검찰 정치라는 제목이 뜹니다. 그 이어서 관련 뉴스라는 민변의 뉴스입니다. 이어서 경향신문 안철수 의원의 발언을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 1년 이대로 계속 가는 것이라는 비판적인 기사로 들어갑니다. 첫 페이지, 둘째 페이지 미디어 오늘 한겨레 신문, 셋째 페이지 이재명 한일 정상회담 빈잔 채용 후 윤석열 정부라는 비판 기사, 중앙경향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비판 기사입니다. 자화자찬 안 된다는 윤석열 대통령 1주년 기사의 제목 오마이뉴스 여성신문 오마이뉴스입니다. 또 오마이뉴스 한겨레 신문입니다. 또 오마이뉴스 한겨레 시사인 뉴스입니다. 강원도민일보를 제외하고는 KBS 또 그리고 오마이뉴스 경향신문 KBS 브레이크 뉴스 이 8페이지 쪽에서 아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비난 기사가 도배일색입니다. 이렇게 취임 1주년 된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과 비난 기사로 도배를 하면은 이것을 본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객관적으로 혹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아마 기적에 가까울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스마트폰 버전입니다. PC 버전 역시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은 결과입니다. 스마트폰 버전과 PC 버전의 관련도 순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사들이. 자, 이런 포털 뉴스, 네이버 포털 뉴스를 더 이상은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네이버 측에서는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사로 그러지만 이건 알고리즘이 아니고 속이고리즘입니다. 네이버 뉴스 이제는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실 것입니다. 이제야.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객관적인 잣대로 중립된 잣대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정책위 의장의 네이버 뉴스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붙이겠습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습니다. 관련 도슨이라면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을 검색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그날의 이런 일정이 뉴스의 이 관련도 순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뉴스에 대한 비판 기사는 얼마든지 존중하고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을 검색하는데 안철수가 나오고 유승민이 나오고 제3자가 비판하는 기사가 관련도 순위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조작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알고리즘이라고 주장한다면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나오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검색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해당 기사가 뜨지 않고 비판적인 기사만 일관되게 그렇게 뜨게 만들어 놓은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대포털 네이버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는 삭제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제 네이버는 더 이상 방치해둘 수 없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네이버가 져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취임 1주년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국민의힘은 그간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드리고 늘 초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이 국민만을 섬기겠다는 마음을 담아 지난 5월 3일부터 내일까지 봉사주간으로 지정하고 전 당원들이 참여하는 당협별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253개 당협 중에 4고 당협을 제외하고는 모든 당협이 참여하여 지역에 이 사회적 약자를 돕는 활동, 또한 환경 정화 활동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봉사 활동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라는 일회성 기념 행사에 그치지 않고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을 모토로 언제 어디서나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국민의 일꾼이 되어 앞으로도 꾸준히 봉사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잠시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도 도약을 준비하는 재정비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에 여의도 연구원 주관으로 민생경제, 수출산업, 노동개혁, 외교 국방 등 각 분야별로 윤석열 정부 1년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을 뒷받침하고 새로운 어젠다를 발굴하는 논의의 장을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경제 및 민생 행보의 일환으로 당 차원의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 3일 무역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바이오 컨텐츠 원전 등 수출 유망 산업을 지원하는 데 뜻을 모았으며 5월 15일에는 정경영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해서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 등을 방문하여 당 차원의 대책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일 당 대표 산하 조직으로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출범시켰고 한미대학생 연수 프로그램 참가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청년 세대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민생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통합 행보로 오는 5월 18일 국민의힘은 광주에서 현장 최고회의를 개최하고 이어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우리 의원 모두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난 1년이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되돌려놓는 변화의 시간이었다면 이제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민생을 살피며 청년과 함께하고 국민이 하나 되는 통합의 시간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갈등과 분열의 대한민국이 아닌 온 국민이 화합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집권 여당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김남국 의원의 이 60억 상당의 코인 거래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일 라면만 먹고 구멍난 운동화를 신는다던 가난한 청년 정치인의 이런 기대에 어긋난 민낯은
참으로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특히나 우리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겨주는 씻지 못할 범죄입니다. 서민의 탈을 쓴 위선 정치인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60억 원대의 코인을 보유한 큰손이었던 김남국 의원은 국민 앞에서 가난을 사칭하여 3억 원이 넘는 후원금까지 모았습니다. 후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이런 본 모습을 숨기고 이 가난팔이를 하면서 국민들을 속여왔다는데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느끼는 배신감은 극에 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부끄러움을 느끼기는커녕 평생 짠돌이로 살았는데 뭐가 문제냐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장경태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역시나 이미지의 문제와 위법성의 문제는 별개다. 검소한 게 죄냐며 이런 비판받을 동료 의원의 행태를 감싸고 있습니다. 300만 원, 500만 원 돈 봉투가 밥값에 기름값에 불과하다고 하는 민주당의 이런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아서 이런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국민들의 인내심이 어디까지 가야 될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현 수준입니까? 고위공직자가 재산공개 대상의 가상화폐는 포함되지 않으니 정당하고 이해충돌방지법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법률 제정과 개정은 예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꼼수입니다. 그러한 김남국 의원은 우리 당 박덕흠 의원의 이런 이 사업, 건설 사업에 대해서 이해충돌 방지의 법에 어긋난다고 공격해대면서 징계를 요구한 데들 앞장섰습니다. 당시 서울시장은 박원순이었습니다. 박원순과 민주당의 박원순과 우리 야당의 국회의원 가족이 하는 회사가 짬짬이해서 이 불법 거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식으로 남에게 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런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에 대한 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 발의에는 동참했지만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자신이 발의한 법에는 찬성 표기를 하지 않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1년 뒤 같은 내용의 또 다른 법안에는 찬성 표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꼼수입니다.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다 의혹만 더 키우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을 비판한 윤희숙 전 의원을 향해서는 임차인 걱정하는 척하지 말아라. 진짜 어려운 임차인을 더 걱정해달라 하던 사람이 바로 김남국 의원 본인이었습니다. 남 탓, 물타기 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를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정치 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는 감성팔이 해명보다는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적어도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 앞에 염치가 있다면 이러한 몰염치한 의원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도의 도리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수상한 코인 거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코인 투자가 실명 거래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명 거래를 했다면 국회의원 당선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거래소 전자지갑을 이용한 거래 내역과 이체 내역, 입출금 내역만 공개하면 됩니다. 이것저것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명 거래의 전제는 타인 명의의 전자지갑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러려면 타인 명의 지갑으로 코인 이체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거래소들 지갑으로만 코인이 이동되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실명 거래의 대상이 국내 거래소에 한정된 것인지 해외 거래소까지 포함된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컨대 바이낸스 같은 조세 피난처인 몰타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그렇다면 바이낸스도 실명 거래를 했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초기 암호화폐 투자금은 LG 디스플레이 매각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9억 원이 넘는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LG 디스플레이 매수자금 출처부터 밝혀야 합니다. 2020년 8월 재산공개 내역을
내역과 2021년 3월 재산 내역 공개를 비교해 보면 출처가 불명확한 3억 원이 외부로부터 유입되었습니다. 이 3억 원은 도대체 어디서 난 돈입니까? 국회의원 신분으로 김치코인 한 종목에 수억 원을 투자한다는 것이 과연 일반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일입니까? 특히 김남국 의원이 투자한 위믹스 코인은 시가총액 규모가 전 세계 200위권 밖에 위치한 마이너 코인입니다.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 가치가 급락했던 2021년 1월에서 2월 사이 80만 개를 보유했다는 것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거래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거짓 해명으로 진실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9시 50분에 회의를 마쳐야 되니까 짧게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석기 의원입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홍병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미는 문재인 정권이 사상 최악의 관계로 만들어놓은 한일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단을 내려 지난 3월 일본을 먼저 방문했고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52일 만에 방한하여 정상회담이 이루어짐으로써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오가며 현안을 논의하는 셔틀 외교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기시다 총리의 답방은 2011년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서울 방문 이후 무려 12년 만에 이루어지는 일본 총리의 방한 양자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방한에 앞서 한일 관계의 개선을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이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답방을 결심했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최근 북해 기업, 대만 사태 등 동북아를 불러서 남부 지형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확립은 물론이고 동북아 전체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 관계 정상화의 물꼬가 트이자 전 세계 자유진영 국가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때도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담대하고 원칙 있는 일본과의 외교적 결단에 감사를 표한다고 하였으며 이번 기시다 총리 방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미국은 매우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핵 기업에 대해 한국형 해국상 강화의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공조가 한층 강화된 가운데 이번 기시다 총리 방안으로 앞으로 안보 측면의 한미일 삼각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고 이달 19, 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 우리나라의 안보를 더 튼튼하게 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안보를 확실하게 하면서도 경제, 문화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외교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안보와 첨단 산업, 과학기술, 청년, 문화협력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면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상 간 셔틀 외교 재개 합의, 한국을 수출 관리 우대국으로 원상 회복 이행 상황 확인, 한국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 소부장 기업 간의 공조 강화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 구축, 북한 미사일 고도화 도발에 맞서 한일, 한미 1차원의 안보 협력 강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제원자력기구와 별도로 한일 양국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 안전성 공동 검증하는 방안을 합의, 한일 정상이 G7 정상회의 때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는 등의 뜻깊은 합의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익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성취에 대해 매일 비난하고 폄하하고 거짓으로 국민을 선전선동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간도 설계도 다 내주고 뒤통수 맞는 굴욕외교 운운하고 나섰습니다. 그 말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정권 내내 국익을 포기하고
국내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고 한일 관계를 파탄 지경으로 몰아간 문재인 정권에게 해야 할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사상 최악의 한일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2019년 연말 이후에 3년 가까이 양국 정상 간 만남 자체도 없었습니다. 민주당의 민주연구소에서는 반일 감정을 고조시켜야 선거에 유리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보고서를 만들면서 민주당 정권은 툭 하면 죽창가를 부르자 12척으로 일본을 무찌르자 일본 상품 불매 운동 등으로 반일 감정을 역대 최대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처럼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산 소재 부품 장비 수출입 규제 조치로 국내 첨단 반도체 기업들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피해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소미아 무효화 강행으로 북핵 미사일 도발 대책의 위기를 초래하였고 한일 관계에 이어 한미 관계까지 불편하게 만들어서 한미일 협력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일 관계 악화로 혐한 감정이 고조되어 우리 제1동포들이 일본 땅에 살기 힘들다면 살려달라고 문재인 정부에 눈물로 호소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강경 일본도의 대일 정책을 펼쳤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소미아의 정상화, 화이트리스트 복원, 수출 규제 철폐 등을 위한 한일 경제 협력이 강화되었으며 반도체 공급망 구축, 우주 분야 등 다방면의 한일 협력 강화에도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경제단체 및 문화교류 등 각 분야 교류 활성화 재개에 동의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부터 한일 관계 훈풍이 불자 제1동포들도 눈물을 흘리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좌파 세력들은 외교는 가치 외교가 아닌 국익 실용 얘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어느 정부가 실용 얘기를 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또 정직하게 국민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한일 양국은 북한의 심각한 핵미사일 도발,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주변 국가를 위협하는 해양 굴기로 더욱 큰 협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또한 두 나라는 경제 위기, 인구 감소라는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은 과거에 얽매여 있을 시간도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공동번영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 양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만큼 민주당도 더 이상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에 어깃장을 놓는 망동을 중단하고 오직 국민과 국익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적극 협력하기 바랍니다. 사이간사인 정정식 의원입니다. 국민 앞에서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강조해 왔지만 뒤로는 검은 동봉투가 오가는 온갖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는 민주당의 기만적 행태와 도덕불감증에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다닌다며 약자인 척, 가난한 척하며 정치자금을 모금하던 김남국 의원의 60억 원 코인 보유 의혹은 개인 투자자들의 가슴에 피멍을 남겼습니다. 약자의 패인 양, 가상화폐 등의 불로소득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온 와중에도 정작 자신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에 공동 발의한 것도 모자라 해당 의혹이 논란이 되자 대국민 사과는커녕 한동훈 검찰의 작품이라며 정치 탄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최종 수혜자인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국민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본인을 중심으로 불거진 민주당 내부 부정과 부패 사건이었음에도 역시나 정치 탄압이라 몰아붙였습니다.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심지어 돈 세는 소리까지 녹음됐지만 정치 탄압이라 강조했던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민주당은 끝내 부결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민주당 부패의 끝판왕인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과거 정가 및 각종 비리 혐의 등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만큼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일구지학, 즉 한 언덕의 오소리, 그 나물의 그 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의혹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지만 여전히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을 주장하는 민주당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국민을 얼마나 얕잡아 보고 있으면 뻔뻔하게도 이런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까?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노동특위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이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노동연금, 교육계획을 말씀하셨고 노동교육과 관련돼서는 정부에서 민노총의 폭력, 불법에 맞서서 비정상을 정상화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사용자 측을 향해서는 5대 불법 건절, 즉 포괄임금 오남용이라든가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임금체불, 불법 채용, 부당행위 관련돼서 비정상을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 당에서는 노동개혁 시즌 1으로서 노사법치 확립을 위한 노조 회계 투명성 및 부당행위에 대한 법률이 지금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법을 빨리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투명을 투명하게 하자는데 그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꼼수가 있는 것이고 구린 것입니다. 두 번째, 노동특위 발족과 함께 노동개혁 시즌2로서 지금 공정 시리즈로 나가기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첫째로 공정성 확립을 위해서는 이번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담아서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기로 노동특위에서 합의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서 공정채용에 관한 법안은 나와 있는 상태고 법사위 정전식 간사님의 의견을 경청해서 5월 11일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 그 현안마다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제도 취지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장 방문 및 세대별 계층별 간담회를 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 첫 해로 오늘 구로구 디지털에 있는 주식회사 T-오더, 즉 IT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을 2시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재위 간사 유성걸 의원입니다.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내일이면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이 됩니다. 출범 이후에 사실상 그 당시에는 전 세계적인 과잉 유동성과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복합 위기 상황이었습니다만 1년간은 잘 헤쳐나갔다고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지난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고 전 분야의 대변혁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 7월 달에 6.3%까지 치솟았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금년 4월에는 3.7%로 지금 현재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작년에 법인 세율 인하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통해서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징벌적 수준이었던 부동산 세제 정상화 지금 되고 있고 주거 안정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성과가 있지만 앞으로도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남아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함께 앞으로도 그런 개혁 과제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정권의 과도한 시장 개입과 규제 강화 또 방만 재정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누적된 문제점들은 앞으로 4년간 계속 걷어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국가 채무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지난 정권 5년 동안에 400조 이상 늘어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확고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재정 건전성 관련 재정 준칙을 법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또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공급망 기본법 추진도 이번 5월 국회에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태규 간사. 네, 교육위원회 이태규 간사입니다. 민주당은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집단입니다. 우리처럼 살면 폐가 망신한다는 점을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탁수라는 말이 있는데 민주당과 김남국 의원은 흙탕물을 일으키는 한 마리의 물고기와 같습니다. 절대 다수의 공직자들은 김남국 의원처럼 살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한마디로 정신 상태가 썩었습니다.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은 직무와 관련 있는 3천만 원 이상 보유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합니다.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 추구, 즉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은 웬만해선 주식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투기성이 강한 코인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공직자라면 오얏나무 아래서 각근을 고쳐맬 이유가 없습니다. 고위공직자는 국민 혈세로 비싼 봉급을 받는 만큼 눈앞의 합법적 이익이 있어도 절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런 상식을 거부합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사모펀드 투자로 물의를 일으켰고 이재명 대표는 대선 패배 직후 2억 원이 넘는 주식 투자를 해서 보통 사람과 결이 다름을 입증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하여 코인 투자에 올인했는데 그 판단의 근거와 배경을 국민은 궁금해합니다. 민주당 핵심 인사들의 물불 안 가리는 재산 증식 형태는 전당대회와 함께 민주당의 윤리와 도덕성이 밑바닥에 떨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분들이 외치는 개혁과 민생 구호는 자신들의 탐욕을 가리는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의 몸속에는 돈이라면 참지 못하는 금전 충동 조절장애 DNA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의학적으로 충동 조절 장애는 행위 후 자책이나 후회,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런 정신질환성 정치 행태는 교육적으로 치명적 위해 요소입니다. 민주당과 김남국 의원은 솔직해야 합니다. 이번 문제는 불법 여부를 떠나서 정치 및 공직사회 윤리의식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공정과 정의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입법, 행정, 사법부 등 모든 고위공직자의 가상화폐 투자 및 보유 실태를 자진신고 방식으로 조사해서 공개하고 재산 등록 사항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혁에 즉각 나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만희 의원입니다. 지난 2년간 북한 해킹 조직이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해킹 메일 유포 및 악성 코드 감염 등 7차례나 해킹 공격을 가했다는 매우 충격적이고 우려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이런 상황에 대한 선관위의 매우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국가정보원이 해킹을 포착할 때마다 선관위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묵묵부답이었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감안하여 선관위와 국정원이 합동으로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자 권했으나 이것마저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 선관위가 대한민국 최고의 보안 역량을 가진 국정원의 지원을 외면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체적으로 보안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외부 전문가와 기관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외부 민간은 믿을 수 있으면서 국가기관인 국정원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북한 정권이 집요하게 선관위를 해킹하려는 의도는 뻔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선거는 주권 행사 그 자체입니다. 그런 선거에 개입해서 선거를 방해하고 유권자의 소중한 정보를 빼내고 급기야 선거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기생충이 숙주의 내열을 조종해서 전체를 장악하듯 우리 선거를 조종해 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키겠다는 것입니다. 선거에 대한 불신 또한 심각한 리스크입니다. 내 소중한 한 표가 북한 정권에 의해서 지워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진다면 결국 선거제도 공신력 자체가 흔들릴 것입니다. 이토록 심각한 위협에 대해서 선관위는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 주권과 사안의 심각함을 생각한다면 한시바삐 선관위는 무조건 알아서 하겠다, 무조건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대안을 내놓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소방청, 선관위를 포함한 현안 관련 질의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박성준 간사님. 박성준 간사님까지는 하셔야죠. 시간이 없으면은 가방이 간사 박성중 의원입니다. 오늘은 정연주 방심위가 KBS, MBC, YTN 라디오 채널의 불균형 심의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문정부 5년간 사실상 좌파 패널 보수 공격에 판을 깔아줬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심위로부터 자료를 전부 받아가지고 지금 체킹을 하고 최근 2달간을 해보니까 73건의 패널이 불균형한 게 자동이 나왔고 민원까지 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민정 의원이라든지 또 이준석 전 대표, 대통령이 영부인 주제면 뻥꺼낸다는 이런 말까지 하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했고요. 지금 현재 우리 방송이 완전히 좌파 패널, 또 보수 사칭 패널, 또 회색지대 패널을 많이 섭외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는 말 하고요. 아까 그 우리 간단히 정책위 의장과 사무총장께서 우리 네이버에 대해서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 네이버 관련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뭐 이야기를 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히 여러분 전부 네이버에 윤석열 대통령 한번 쳐보십시오. 지금 현재 네이버에 검색 그게 윤석열 대통령 쳐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쳐가지고 검색을 하시면은 뜨는 게 밑에 보십시오. 연합뉴스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안 하기로 약속 공개는 괜찮고요. 뉴시스 반도체 미디어 영상 공개, 또 그다음에 MBC 신뢰 깊어질 것 내용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떠보십시오. 그 다음에 경향신문 안철수 관련 뜨고 있습니다. 그 다음 뉴스 더보기를 한번 떠보시면은 쭉 보시면은 상당수가 뉴시스, MBC, 경향신문, 시사인, 한겨레, 연합뉴스, 파이낸셜스는 괜찮고 뭐 MBN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뜨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그걸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한번 쳐보십시오. 윤 대통령. JTBC 기자회견 없고 대통령 영상 약속 영상 공개, 연합뉴스 윤핵 신뢰 깊어져, MBN 뭐 지지율 오름세, 경향신문 기자회견 안 한다. 뉴스 더보기를 다시 한번 쳐보십시오. 쭉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왜 이야기하냐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을 치면은 진보나 좌파 신문들이 보통 윤석열 제목을 그렇게 뽑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완전히 몰리는 것 같고 윤 대통령은 우리 보수 쪽에 그 제목을 뽑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형상이 발생하는데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이버에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그 검색 채널이 한 80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CP가 한 80개 되는데 거의 또 그 다음에 뉴스탠드가 한 200개 정도 되고 나머지가 한 600개 되는데 상당수가 진보 좌파에 거의 많다 보니까 완전히 그쪽으로 뜨고 있다. 이제 이런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I 알고리즘에 의해서 지금까지 많은 편견과 이게 바이어스가 작용되다 보니까 이런 게 돼서 하여튼 이게 대해서 고쳐야 된다. 확실하게 뭔가 달라져야 된다. 우리가 우리 편으로 하지는 않겠다. 다만 정말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걸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은 그 10시에 우리 바다 지키 TF 출범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언론인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